안녕하십니까. 품질통계분석사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모집단과 시료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뭐냐, 시료가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조금 잡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모집단이 있다고 하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모집단이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알죠?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30세 되는 사람들의 몸무게가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20대 사람들의 키가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30대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작게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좀 더 좁게 나가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A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의 우리가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B라는 학교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궁금해하는 전체 집단, 알죠? 전체 집단,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집단을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모집단,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모집단, 알고 싶은 전체 집단. 모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어머니 모자를 쓰잖아요. 그죠? 모집단, 엄마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사람들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전 세계에 있는 20대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어제도 생산했고 오늘 또 생산했고 그 다음 날 또 생산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모집단마다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의 개수를 나타낼 때 기호로 대문자 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개수는 대문자 N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이 나는 궁금한데 이 집단의 키가 궁금하고 이 집단의 수학 실력이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의 우리 회사에서 받는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걸 다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잖아. 그죠?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단,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집단이지만 이 집단을 다 조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단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알죠? 뽑아내게, 일부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만한 집단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요만한 집단. 요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샘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 우리가 흔히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샘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품질에서는 샘플이라는 용어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알죠? 똑같은 용어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료라는 용어가 있죠. 시료 혹은 시료, 샘플, 또 표본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표본. 그래서 이 샘플이라는 용어보다는 시료, 표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료, 표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에서 뽑아내는 그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료,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부를 뽑았겠죠. 그러면 몇 개를 뽑고 싶습니까?
몇 개를? 10개? 20개? 100개? 알 수 없지. 그죠?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뽑는 개수는 그러면 10개를 뽑는 것보다는 뭐 50개를 뽑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고 50개보다는 100개를 뽑는 게 더 정확하고 100개보다는 1000개를 뽑는 게 더 정확해지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몇 개를 뽑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저기 뒤에 가면 통계학에서 이제 저 뒤에 가면 샘플링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여기에서 뽑는다라고 봤을 때 몇 개를 뽑을 것이냐. 그래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small n자, 그죠? n자. 여기에서 이제 모 집단의 개수를 대문자 n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작은 집단이잖아, 그죠? 그래서 소문자 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 집단에서 소문자 n개만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조사해서 아 이거는 어떻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뭐 A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B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회사의 인장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B라는 회사의 인장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사를 했더니 뭐 인장 강도가 500도 나왔고 490도 나왔고 뭐 550도 나왔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뭐 하나의 어떤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대표값으로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사용하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인장 강도는 500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 500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인장 강도의 대표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평균이 70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A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실력은 얼마? 평균적으로 70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누구나 인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단을 조사해서 대표값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평균, 그죠? 평균은 여기에서는 이제 X바라는 기호를 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X바라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뽑아서 전체 데이터를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는 X바 평균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기타 우리가 중앙값도 있고 중앙값이라는 거는 중앙에 있는 값 알죠? 중앙에 있는 값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최빈수라고 해요. 최빈수 빈도수가 최대인 곳의 값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대표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대표값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집단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죠? 똑같은 대표값이라 하더라도 흩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그 분포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집단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나타낼 때 이 대표값과 흩어짐의 정도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요걸 갖다가 S, 소문자 S로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가 있고 그리고 S를 제곱했을 때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게 되면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호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기타 등등 이 흩어짐의 정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단을 나타낼 적에는 대표값과 흩어짐을 동시에 나타내야만 표현을 해야만 정확하게 그 집단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서 어디서 구했는 거죠?
시료, 표본에서 구했는 거잖아. 그죠? 시료에서 표본을 구했는. 그래서 이 숫자들, 뭐 대표값에 여러 가지가 있고 흩어짐의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구했던 이 각각의 수, 이걸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통계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통계학이라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통계학이라는 거는 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시료, 표본의 어떤 숫자들을 다루는 걸 통계학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값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서 이제 표본이나 시료를 뽑아서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구했던 평균하고 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 여기에서는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뽑아서 일부를 조사해서 구했는 거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실력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전체 200명의 평균이 아니고 일부를 뽑아서 각 반마다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뽑아서 한 20명을 조사했다. 그죠? 20명을. 그러면 그 20명을 조사했는 평균값과 그 전체 집단의 평균값이 같으냐? 같을 수가 없죠. 다 뽑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했는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 대표값 평균하고 이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대표값.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집단의 평균을 뭐? 뮤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뮤. 이렇게 나타내요. 뮤. 읽기는 이제 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걸 평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시그마가 있습니다. 시그마. 요렇게 나타냅니다. 시그마. 기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죠?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요게 이제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계량에서는 표준 편차의 기호를 뭘 사용한다 그랬죠? 표준 편차의 기호를 소문자 S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문자 S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뭘로? 시그마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량의 분산을 표준 편차의 제곱, 즉 S의 제곱이라고 나타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모집단의 분산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들이 이제 이 모집단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표본, 시료에서 구했던 이 숫자들을 통계량이라고 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모집단의 이런 숫자들, 여러 가지 숫자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집단의 숫자들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시료에서는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에서는 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은 모집단이지만 이걸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 시료를 조사해서 그죠?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이것쯤 될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과 시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모집단과 시료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집단이라는 거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데는 뭐 평균치라든가 대표값입니다. 그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그 모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으로서 각각 모평균, 그죠? 그 평균을 이제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표준 편차, 그리고 뭐 모분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모분산, 모표준 편차 등으로 나타내는데, 정수를 총칭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 집단의 이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갖다 우리가 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정할 때 모집단의 모수, 뭘? 모수. 통계량으로부터 뭘 추정한다고요? 모수, 모집단의 값을 추정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모수를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모수라는 거는 모평균, U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나타내고, 모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을 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추측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시료가 나온다. 그죠? 시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표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샘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부분 집단을 이야기를 한다. 그죠? 부분 집단, 일부 집단이죠. 취한. 그죠? 모집단으로 뽑아낸 부분 집단을 우리가 시료, 표본, 샘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집단이 무한대로 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집단이 있었다. 그죠? 이게 무한대로 크면 무한 모집단.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 그리고 뭐냐면 이게 한계가 있다. 헤아릴 수 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유한 모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은 1년 전에도 생산했고, 한 달 전에도 생산했고, 오늘 또 생산하고, 내일 또 생산하고, 한 달 후에도 생산하고, 1년 후에도 생산하겠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무한 모집단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죠? 무한 모집단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 학교 A라는 고등학교 3학년 뭐 예를 들어 한 200명 된다라고 보면, 이 200명의 수학 성적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이 200명은 뭐가? 유한 모집단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무한할 적에는 무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크기를 헤아릴 수 있을 때에는 어떻게? 유한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데이터의 분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데이터의 분류는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해 보면 뭐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생산하는 제품 인장 강도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통계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검사를 위해서, 검사라는 거는 이제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 안에 들어가냐, 그런 어떤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고, 또 관리를 위해서 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척도에 의한 분류가 있다. 그죠? 척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개수치가 있고 개량치가 있습니다. 두 개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알죠? 개수치가 있고 개량치가 있는데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수치라는 거는 말대로 이제 숫자, 셀 수 있는, 알죠? 개량이라는 거는 측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숫자는, 우리 집에 있는 가족의 숫자는 몇 명? 4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내가 집에 가서 손톱이 길어서 이게 손톱을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이만큼 잘라버렸네. 아프겠지, 그죠? 피도 났을 거고. 그래서 당신의 가족 숫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이만큼 잘렸어요. 그러면 3.98명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의 숫자는 1명, 2명, 3명, 4명 이게 끝이죠. 우리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적합품이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게 조금 부적합이 났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적합이 뭐 3.2개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그만 하든 많이 나든 부적합은 부적합 하나로 끝인 거지. 이해되겠죠? 이걸 우리가 개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량이라는 거는 측정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측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온도, 압력, 강도, 뭐 길이 이런 것들이 전부 개량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8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80.4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80.44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재면 끝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뭐 길이도 똑같다, 그죠?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이제 많은 제품들을 측정하게 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되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게 뭡니까? 일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량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는 개수치가 되겠죠. 여기에는 1, 2, 3, 4, 5, 6 주사위의 눈은 6가지다, 그죠? 이것밖에 없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5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1, 2, 3, 4, 5, 6 이것 중에 하나로 끝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개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개량치는 측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치는 이산적이죠. 뚝뚝 떨어져 있다, 그죠? 1.5는 없다 그랬습니다. 1.2도 없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산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적합품 수라든가 부적합수, 그죠? 뭐 결점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고 건수,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험의 수라든가 얼룩의 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측정값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정수치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어떤 분포가 있느냐 하면 이항분포,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초기하 분포, 그리고 포화송 분포. 대표적인 개수형, 즉 이산형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개량이라는 거는 연속적이죠. 연속적. 알죠? 연속적. 쭉 나타내면 일렬로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연속적이고, 여기에는 이제 온도라든가 무게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시간, 압력, 인장 강도, 수율, 수명 뭐 이런 것들 주로 보면 측정되는 측정의 값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데이터가 연속량으로 셀 수 없는 형태로 측정되는 품질 특성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 연속형에는 정규분포, 그죠? 대표적인 거지, 그죠? 정규분포라든가 T분포, 그리고 카이 제곱분포, F분포, 그리고 이제 뭐 지수분포라든가, 지수분포는 우리가 신뢰성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분포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포들은 우리가 뭐 개량형, 그렇게 해서 연속형에 해당이 된다.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